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시험 대비 실기 기출보건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번입니다. 이론형 문제, 진로 이론에 해당되는 문제를 쭉 하고 있는데요. 자, 16번 문제는 수퍼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는 앞에서 수퍼에 대한 문제를 쭉 풀었죠. 수퍼에 대한 문제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애진로 상담의 단점 또는 한계점, 제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부터서는 이제 브라운과 해케트 등이 제시했던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수퍼의 마지막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단점입니다. 수퍼 이론의 단점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참고 박스는 당연히 기여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봅니다. 보통 수퍼의 발달 이론은, 발달적 직업 상담 이론은 영향을 끼친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나왔죠. 단점이나 한계점이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수퍼는 생애 진로 상담 또는 발달적 직업 상담이라고 합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이라고 말해요.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성, 탐, 확, 유, 쇠 이렇게 외웠죠. 성장기에서부터 쇠퇴기까지 전 생애를 발달적인 단계에 따라서 구분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 명제 14가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었죠.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발달적인 측면을 강조했겠죠. 직업 발달적인 측면, 발달 단계를 나누고 발달 과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지적인 측면을 능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본 명제 14가지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있죠.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이 자체 다 쓰시면 됩니다. 자아 개념이나 그 다음에 능력을 이야기하는 지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직업 발달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수퍼 이론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생애 진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의 포괄성이라고 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론의 포괄성 때문에 이제 이론이 포괄적이다 보면은 이제 한계가 뭐냐면 경험적인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험 연구를 통한 검증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론이 아주 포괄적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과 3번하고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아서 그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과 진로 적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되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진로 성숙이었잖아요. 진로 성숙도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핵심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이라 했어요. 이 핵심 개념의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진로 성숙이다 이 말입니다.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여기 있는 진로 적응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화해서 측정할 거냐, 그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위 구인, 하위 개념이라고 하죠. 하위 구인이 복잡해서 단일한 검사를 통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과 3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론이 포괄화되어서 경험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론이 포괄적인데 그 수퍼 이론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진로 성숙 하나만 잡아주셔도 돼요.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화가 쉽지 않고 진로 성숙 밑에 있는 하위 구인들, 하위 개념들이 있을 건데 그 하위 개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진로 성숙을 하나의 지표로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위 구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 여기 나온 대로 하나의 검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2번, 3번을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 이론은
개인 간의 진로 발달 상호 비교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진로 발달에 대한 상호 비교를 하려면 차이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차이점이 나와야 되는데 차이점이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호 비교가 되잖아요. 차이점이 부각이 돼야 상호 비교가 가능한데, 이 수포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대로 개인 간의 공통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공통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보편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수포의 이론이 지나치게 개인 간의 공통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 때문이다. 그래서 상호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타당도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연구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수포의 이론을 가지고는 이러한 개인 간의 어떤 상호 비교, 그러한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측정은 쉽지 않다.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수포의 이론이 지나치게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포 이론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성이라든지 개별성,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맥락성과 개별성을 간과했다. 이 대목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상호 비교할 때는, 이 사람은 이제 A라 합시다. 이 A는 A 내담자는, 그렇게요. A 내담자는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개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내담자는 어떠한 맥락, 우리가 보통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A 내담자와 B 내담자를 서로 비교하는데 좀 수월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포 이론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간과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공통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겠죠? 지나치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두 가지로 잡으시면 돼요. 자아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력을 이야기하는 어떤 인지적인, 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직업 발달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또한 4번으로 가면 지나치게 또 강조한 부분이 뭐였죠? 네, 개인 간의 공통점을 찾고자 했다. 그러한 부분에 너무 좀 지나침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상호 비교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맥락성이라든지 개인의 개별성,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상호 비교, 이러한 것들의 타당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이 너무 광범위하다.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연구,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러한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들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론이 너무 포괄화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진로 성숙 하나만 놓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수퍼가 이야기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진로 성숙인데, 진로 성숙을 조작적 정의화해서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밑에 있는 많은 하위 구인들이 있는데, 하위 구인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단일한 검사로 이것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자, 두 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갈게요. 17번 문제는 참고 박스 해야 되죠. 참고 박스를 보면 이건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출제된 건 아니니까. 자, 수퍼의 생애진로 발달 이론이 기여한 점도 있다. 직업적인 성숙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했다라고 했어요. 직업적인 성숙 과정,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 연령에 따라서 쭉 연결했던 거, 성탐 학요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퍼의 이론 이후에 진로 상담의 지평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슈퍼가 또 이론적인 배경들을 많이 이제 인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후에 연구들이 상당히 지평도 확대가 되고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발달 단계별로 진로 성숙 과제, 이걸 발달 과업이라고 했잖아요. 발달 과업을 발달 과제라고 해요. 제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진로 발달 촉진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장기, 탐색기, 성탐 여기까지가 이제 24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진로 발달 촉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17번 문제 들어가죠. 자, 17번 문제는 앞에 있는 슈퍼 이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게 이거죠. 사회인지 진로 이론. 자, 렌트, 브라운, 해케트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의미와 상담 목표를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발달 이론의 의미를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의미를 쓰고 그러면 두 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 목표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두 네 가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슈퍼의 상담 목표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상담 목표. 그래서 네 개를 기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의미가 나왔습니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목표 나오죠. 하나 나오고 자, 여기 슈퍼의 상담 목표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진로 상담 모델의 목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꼭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슈퍼 하기 전에 긴즈버그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앞에서 생각나셔야 됩니다. 긴즈버그는 아동기로부터 성인 초기까지만으로 국한이 됐었어요. 진로 발달을. 근데 슈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건 좀 연구가 미진했다라고 해서 긴즈버그 이론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슈퍼가. 자, 그러면 슈퍼가 이야기한 건 뭔데요? 그렇죠. 전생애죠. 전생애.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진로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꺼내야 됩니다. 자, 이 앞에 부분은 뭐죠? 긴즈버그는 아동기에서부터 성인 초기까지의 진로 발달 단계를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잠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슈퍼는 여기에 대해서 진로 발달 단계를 전생애, 쇠퇴기까지 전생애를 구분해서 진로 발달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진로 선택을 타협의 과정으로 본 긴즈버그 이론을 보완하여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했었잖아요.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협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긴즈버그인데 이 긴즈버그의 이론을 보충을 한 부분이 바로 타협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그 기본 명제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번호를 넣어놨는데 한번 써보세요. 강의 준비하면서 넣어놓은 건데요. 12번에 11번입니다. 12번 문제 11번. 12번 문제 보면 그 14가지 기본 명제 있잖아요. 거기에 1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타협과 선택 또는 통합과 타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즉 발달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과정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통합이고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타협의 과정이라고 본 긴즈버그의 이론을 보완해서 슈퍼는 타협과 선택 또는 타협과 통합의 과정으로 진로 선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슈퍼는 개인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적응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바로 앞에 문제에서 핵심적인 개념의 진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슈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슈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죠.
긴즈버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긴즈버그 이론의 이의를 제기한 부분, 긴즈버그 이론에 대해서 보완한, 더 디벨롭을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 들어갑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요, 여기 인지란 단어가 중요해요. 인지란 단어가 중요한데, 렌트, 브라운, 해켓, 이분들이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학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회인지 진로 이론 하면은 학습과 연관성이 있어요. 학습.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자가 반두라예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로에 대한 이론 중에서 이 크롬볼츠는요, 사회학습 이론 학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로 선택 학습 이론이라 되어 있죠. 이 진로 선택 학습 이론이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롬볼츠가 강조했던 게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크롬볼츠의 진로 선택 학습 이론과 같이 여기서 끊어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진로 상담에 적용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크롬볼츠의 진로 선택 학습 이론도 반두라의 이론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브라운, 렌트, 해케트의 사회인지 진로 이론도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진로 상담에 적용한 것인데요. 학습 과정과 동그라미 1, 신념, 이게 인지거든요. 이것이 진로 의사결정 과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좀 중요한 건데요. 더 이제 중요한 것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 지문에서 보면 하나, 변수를 두 개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학습 과정이죠. 학습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념이 있다. 이 신념을 우리가 인지라고 하거든요. 인지.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이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 이렇게 말하듯이 신념은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념, 나 이거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신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효능감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그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거 나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의사결정 과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 쓰면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로 준비 행동,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진로 준비의 행동에 이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독립변이 될 수 있겠구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환경과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결정이, 끊어봐요. 인지적 결정이 여기 있잖아요. 인지적 결정이 진로 발달과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인지적 결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진로 발달, 선택, 이게 바로 선택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진로 발달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연상해 놓으시고요. 이 그림 연상해 놓으십시오. 두 번째 거 끝났습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롬볼츠 굳이 쓸 필요 없고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내담자의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내담자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효능감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에 대한 인지적 결정, 그리고 경험에 대한 인지적 결정,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표 들어갑니다. 목표는 우리가 슈퍼 목표부터 봐야 되겠죠. 이거 앞에서 본 기억나죠, 여러분? 자, 이거 충분히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상담 목표 세 가지로 제가 썼거든요. 첫 번째는 삶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 단계마다 잘 대처해 나가야 발달 과업이 완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강점을 활용해서 생의 의미를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담자에겐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나요? 네. 근데 그 강점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강점을 활용해서 이 강점이 잘 활용되면은 생의 의미, 내담자가 생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걸 도와주는 게 상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자아 개념을 실현시켜서 끊어요. 자, 내담자의 자아 개념을 좀 더 발달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서 일에서의 성공과 사회적 기여와 개인의 만족, 이런 것을 이끄는 진로 선택을 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